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물을 공부할 새로운 선생님 이효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 이미 배운 내용이라 조금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학습 모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 개념 학습을 한 뒤 학습 확인을 위해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온라인 강의라 선생님이 직접 듣진 못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크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나요? 그럼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나요? 네, 모두 대답 잘 하였나요? 지방, 탄수화물, 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대답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대답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며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들 미스터 브롯 재밌게 보았나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재밌게 보았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김호중 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김호중 씨의 몸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모두 지방이라 대답할 수 있겠지만 김호중 씨의 몸이나 우리의 몸 신체 성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 아닌 물을 들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체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죠. 70%나 차지하고 있으며 뒤에서 배울 테지만 우리 신체 성분을 수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18%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지질이 4%, 핵산이 1.5%, 탄수화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기타 성분들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핵산, 단백질, 지질, 그 외 탄수화물을 포함하여 이러한 성분들을 탄소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로 불리며 물과 무기염류와 같은 경우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탄소 화합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화합물은 고분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체 고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체 고분자 중 탄수화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로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종류로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들 수 있는데요. 당당류와 같은 경우 C6H12O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을 포함하여 과당, 갈락토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당류 같은 경우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당류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위체에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고 또 단위체가 붙어 있으면 이를 이당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당류 같은 경우 엿당, 젖당, 설탕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엿당 같은 경우 포도당과 포도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설탕 같은 경우 포도당과 과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당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다당류는 이당류와 다르게 단당류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표현합니다. 다당류로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펩티도글리칸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소 중 하나이고 펩티도글리칸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세포벽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 잘 하였나요? 그럼 다음으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백질과 핵산에 같은 경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성원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구성원소에서 질소가 포함되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의 구성물질로 방어작용과 생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산은 단백질에서 인이 하나 더 추가되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하여 인을 더 추가하여 이루어져 있고 기능으로는 유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 같은 일을 하겠네요. 다음으로 지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질에 같은 경우 구성원소는 탄수화물과 동일하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류로는 중성지방과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성지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성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밑에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포화지방산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불포화지방산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포화지방산의 그림을 보면 모두 탄소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 고든 구조이죠. 반면에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탄소들의 어떤 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간에 짝대기 두 개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이를 보았을 때 또 약간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모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직선 구조를 나타낸다면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이중결합을 포함하여 이중결합을 나타내고 약간 휘어진 구분 구조를 나타내어 두 개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인지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데요.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인지질 같은 경우 친수성인 머리와 소수성인 꼬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친수성애 같은 경우 머리 친할친의 물 숫자를 쳐서 물과 친한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소수성애 같은 경우 지방과 친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인지질의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쪽은 똑바로 서 있다면 다른 쪽은 뒤집어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양측매성을 나타낸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뒤에서 배울 다음 시간 그 후에 학습 내용으로 배울 내용이라 자세하긴 하지 않겠지만 오늘은 인지질이 지질에 속하며 친수성과 소수성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세포막에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살펴볼 텐데 PPT 숫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네요. 3번입니다. 3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콜레스테롤 일종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다하게 얼굴에 기름이 올라왔을 때 여드름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여드름이 일종의 스테로이드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여드름을 스테로이드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드름이 하나 올라왔다 하면 지방 하나가 얼굴이 하나 튀어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탄소화합물을 살펴보았으니 비탄소화합물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겠죠. 비탄소화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무기압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의 경우 비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원소로는 수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생명체의 최다 구성 물질로 70%나 포함되어 있다고 앞에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였고 물질 운반과 체온 유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압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마그네슘, 칼슘, 철, 인, 나트륨, 칼륨 등이라고 종류에 써놨는데 우리가 가끔 눈 떨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러한 마그네슘이나 소금과 같은 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그리고 우유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칼륨, 칼슘, 철, 인과 같은 종류들이 무기압류에 속하게 되고 기능으로는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하는 작용을 하는 생리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단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의미로 생체 구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 적어놨지만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 텐데 단위체는 이러한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옆에는 짝대기를 하나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조그만한 원형을 단위체라고 부르고 이러한 단위체들이 어떠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이를 생체 구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이상하고 느릴 수 있지만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구분.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체 구분자를 결합에 의해 연결된 생체 구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하나하나의 단위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었나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단위체의 의미를 알아봤으니 종류도 알아보는 게 좋겠죠. 단위체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해 같은 경우 단위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포도당, 단당류 같은 경우가 단위체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포도당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가 연결되었을 때 이당류, 여러 개가 연결되었을 때 다당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어요. 단백질이나 핵산해 같은 경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단백질은 20종류의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요. 아미노산 여러 개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핵산 같은 경우도 유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들 수 있는데요. 유클레오타이드 결합을 통해 여러 개가 연결되었을 때 이를 DNA나 RNA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DNA와 RNA 같은 경우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지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단위체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은 이유는 지질 같은 경우 단위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핵산 같은 경우 동일한 단위체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하나의 생체 구분자를 형성하지만 지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리세롤 분자와 세 개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체를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체를 적진 않았고요. 이러한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어떠한 종류, 앞에서 배웠던 인지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종류를 가지게 된답니다. 그럼 오늘 개념 확인을 다 해봤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개념을 확인해 볼까요? 교재
80쪽에 개념 확인 문제를 간단하게 조금만 갖고 와 봤어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질은 탄수화물이다. 답이 어떻게 될까요? 맞았어요. 이건 O겠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라고 했죠. 구성 요소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지질,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을 들 수 있겠죠. 2번,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았어요. O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당을 먹고 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아니죠. 왜 아닐까요? 단백질의 X를 선생님이 쳤는데 단백질이 아니라 물이 되겠죠. 물이 생명체에서 70%를 구성하고 있고 단백질은 그 다음 물질, 그 다음 퍼센트인 18%를 차지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으니 모두 잘 알고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다들 한번 골라보았나요? 정답은 핵산, 녹말, 단백질이 되겠죠. 핵산 같은 경우 단위체가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했고 녹말 같은 경우 탄수화물, 탄수화물에서도 다당류에 속하기 때문에 녹말은 단위체가 포도당이 되겠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겠죠.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잘 풀어보았다면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했듯이 단백질의 구조와 결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는 처음이라 녹화를 하면서 조금 버벅댈 수도 있겠지만 잠깐의 버벅거림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랄게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